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은 좋은 일이나 이것을 지키는 일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보안과 기술 이전에 더 신경을 쓰면 좋겠네요. 미국 무기로 채택만 된다면 수량은 어마어마할 것. 미국의 무기를 파는 믿기지 않는 현실이 다가올 것 같네요. 우선 장갑차부터 무슨 이유로 네티즌들이 그렇게 반응하고 댓글을 달았을까요? 한번 같이 봅시다. 세계 최강의 기술력을 보유한 미국이 한국산 무기들에 관심을 갖고 있어 세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방산 무기 시장에서 수출 1위의 실적을 가진 국가이고 또 세계 방산 무기 시장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수입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전장의 승패를 좌우하는 게임 체인저 같은 무기는 당연히 미국이 자국 내에서 개발하지만 포탄 같은 소모성 무기들은 다른 나라들의 무기들을 적극적으로 수입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무기에 미국이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우리가 개발하는 무기들은 전략 무기는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위력을 갖는 무기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세계군 관계자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선택하게 된 배경은 이러한데요. 바로 미국의 초대형 무기 개발 계획이 모두 실패로 마감됐기 때문입니다. 근무 기능은 모두가 최강의 미래 무기라고 기대했던 레일건입니다. 하지만 높은 비용과 낮은 효율로 한해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반면 미국의 레일건 개발 실패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의 선택이 옳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레일건이 너무 미래지향적이라고 판단한 우리 군 관계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레일건과 기존 화포의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전열화학포를 개발해 왔습니다. 이에 더해 수년 전 성능 평가까지 마친 상태인데요. 그래서 한국의 성견지명이 마주 놀랍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대포를 미용한 극초음속 탄약 사업 역시 예산 삭감이 이루어졌지만 발전할 수 있는 활강 유도 포탄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5월 28일 공개된 미 해군의 2022년 예산에서만 레일건 개발 예산이 제외됐다는 사실이 발견되어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무려 16년간 5억 달러나 쏟아부은 사업치고는 정말 허무한 결말인데요. 미군의 여러 관계자도 레일건 사업이 취소된 것에 아쉬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레일건이 얼마나 대단한 무기이기에 이럴까요? 레일건은 미래형 장거리 타격 체계로 궤도 레일 예전기를 흐르게 해서 강한 추진력을 만들어 탄약을 발사하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레일건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좀 더 정확하게 따지면 전자기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일건의 장점은 가격 대비 강력한 위력과 높은 은밀성, 그리고 다용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레일건은 결국 전기를 이용해 발사할 뿐 포탄이기 때문에 미사일보다 저렴하고 전력을 조정하면 상황에 맞춰 위력을 조절하기 쉽습니다. 또 기존 화포보다 폭음과 섬광이 적어 야간에 적에게 탐지될 확률이 지극히 낮아지고 가까이서 쏘면 쏘는 순간 바로 맞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주 엄청난 속도 역시 큰 장점이었습니다. 미사일보다 장전이 쉽고 포를 사용하지 함정에 다른 설비로 전력을 보낼 수 있다는 점도 큰 이점이었는데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레일건이야말로 화약을 미용한 대포를 대체할 미래 무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예산을 투입하고 실험이 진행될수록 레일건의 한계가 뚜렷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레일건을 발사하며 생성되는 엄청난 반동과 반발력, 그리고 더불어 나타난 엄청난 전력 소모량 등이 문제가 됐는데요. 우선 반동과 반발력이 너무 강하다 보니 포가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쉽게 부서졌습니다. 전투 중에는 아무리 험악한 환경에서도 쉼없이 포탄을 꼬아야 하는 포가 몇 발만 쏘고 망가져버리니 도저히 실전에서 써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게다가 소모하는 전력이 너무 엄청났습니다. 포 몇 발을 쏘면서 소모되는 전력량이 너무 어마어마해 만 톤에 가까운 미지서 구축함조차 감당하지 못했는데요. 투입되는 전력만큼 생성되는 저항과 그로 인한 발열 역시 심각했습니다. 또한 발사대기 시간 역시 길었습니다. 이 때문에 포를 사용해서 미사일보다 장전이 빠르다는 장점을 전혀 살리지 못했는데요. 이렇게 발열이 심한데 포신이라고 멀쩡할 리가 없습니다. 너무 빠르게 닳아 없어지는 포신 속 레일로 인해 막대한 비용의 수리 소요가 발생했는데요. 그러나 너무 복잡한 체계이다 보니 야전에서 수리할 사람을 구하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레일건은 몇 번의 시험 후 그럴싸한 장신병 무기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즉 우리의 현대 기술로서는 아직 너무 이른 무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도 레일건을 연구 개발해왔습니다. 레일건에 관련된 국내의 연구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주도해왔습니다. 1990년에 한국전기연구원에서 국방과학연구소의 의뢰를 받아
플라스마 전기자 레일건의 기초연구를 수행하면서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됐는데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연구진은 레일건이 그럴싸하기만 한 허세용 무기라는 사실을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에너지와 화학에너지를 이용한 전열화학포를 개발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했는데요. 그렇게 약 20년간 레일건의 연구가 거의 진행되지 않다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실제 무기화에 매우 근접한 연구 결과를 내놓기 시작하면서 국내에서도 2012년부터 레일건에 대한 연구를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우리도 미국과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우리 연구진은 레일건보다 전열화학포를 만드는데 더욱 관심을 쏟았습니다. 전열화학포는 기존 화포 무장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데요. 다만 기존 화포가 화약의 폭발력을 이용해 탄체를 가속시키는 반면 전열화포는 화약의 폭발력과 전기에너지를 함께 사용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발생한 플라스마로 장약을 점화하고 약실 내 팽창력을 더해 탄자를 가속하는 것인데요. 화약을 미용하는 화학에너지가 추진력의 80에서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레일건에 비해 전원 장치의 규모를 15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존 화포에 비해서 포구 속도와 포구 에너지는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면서도 최대 압력과 평균 압력의 차이가 크지 부드러운 가속으로 포탄 가속에 아주 적합합니다. 게다가 레일건과 달리 민감한 추진제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 안전성까지 뛰어납니다. 그러나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전열화학포도 마주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열화학포를 전차나 자주포 같은 현대병기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펄스 전원장치 같은 핵심 장비가 필요한데 이 기술을 한국의 다른 나라에 비해 선도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즉 작으면서도 강하게 만드는 기술력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전열화학포의 전원장치를 소형화하는 것도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 대단한 미국조차 상당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이를 이미 끝마쳐둔 상태입니다. 이미 20년 전에 레일건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보다 현실적인 미래 무기인 전열화학포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미 1997년에 구경 20mm 전열화학포 발사 시험에 성공하며 꾸준히 그 성능과 신뢰성을 발전시켜 오고 있었는데요. 2006년 구경 30mm, 2009년 구경 120mm, 2014년 140mm 개발에 성공했다는 사실을 일반 대중에 알리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기술력이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이 전멸화학포는 2042년부터 생산될 K3전차에 탑재될 예정인데요. 이미 발사가 가능한 실물의 명상은 대중에게 공개되어 있으며 양산을 위해 신뢰성을 높이고 정비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레일건과 함께 끝장난 사업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취소되자 미국의 시선이 한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이 HVP와 유사한 무기를 일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극초음속 탄약 HVP 프로젝트는 마하호의 속도로 날아가는 극초음속 포탄을 만드는 미국 국방성의 차세대 무기 개발 계획입니다. 미국은 작년 9월 3일 155mm HVP를 미용해 마음속으로 비행하는 BQM-167 무인 표적기를 격추했습니다. BQM-167은 토마호크 미사일이나 하푼 미사일 같은 순항 미사일과 비슷한 구조와 속도를 갖는 표적기입니다. 그래서 HVP는 미사일도 격추하는 포탄비라며 극찬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개발에 투입되는 예산이 너무 크고 HVP 한 발의 가격이 예상보다 높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레일건 사업이 취소되며 함께 취소당한 겁니다. 그런데 미국 결정은 뜻하지 않게 미국의 안보에 심각한 구멍이 한대고 있습니다. HVP까지 취소되면서 미국이 개발하던 3대 극초음속 무기인 레일건 HVP 극초음속 미사일 중무로자 극초음속 미사일만이 유일하게 살아남은 상황이 됐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이 개발하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의 이름은 AGM-183A 에로입니다. 에로 미사일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무게 약 2.3톤, 길이 5.8m, 폭 66cm의 공대지 미사일입니다. B-1B, B-52, B 등 기존 폭격기는 물론 신형 B-21 폭격기에 장착할 수 있는 이 미사일의 가장 큰 장점은 엄청난 속도입니다. 무려 마하 20까지 가능해 시속 24, 700km까지 가속해 적에게 내리꽂습니다. 게다가 탄도미사일처럼 사전에 발사 징후를 탐색할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사거리 역시 600km에 달하기 때문에 적의 대공 미사일이 당체하는 곳에서 스텔스 포격기에 탑재해 공격할 경우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현대 최강의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에로 미사일을
미사일 방어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게임 체인저라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이 애로 미사일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여러 차례 발사 시험이 실패하며 체면을 구겼습니다. 그 이유로 꼽히는 것이 너무 급하게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애로 미사일이 개발되기 시작한 시점은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INF 조약을 탈퇴한 이후입니다. 그 전까지 미국은 중거리 핵전략 조약 INF를 지키며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중거리 미사일을 만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미국이라고 할지라도 단시간에 미사일을 만드는 것은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미 공군은 지난 2018년 8월에 로키드 마틴과 사업 8천만 달러, 한화약 400억 원에 달하는 에로우 개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촉박했는지 계약한 지 불과 8개월 만에 시제품을 출고하고 2019년 6월 시험 비행에 돌입했습니다. 이는 당연히 멍청이나 불량이라는 문제점을 발생시켰습니다. 그 불량이라는 것이 미사일에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이라 할 수 있는 발사 자체가 만든 것입니다. 올해 4월 6일 캘리포니아 에드워드 공군기지에서 B-52H가 애로 미사일 발사에 실패한 것을 CNN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미국은 크게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여러 전장에 맞춰 다양한 극초음속 무기를 개발했는데 정작 살아남은 무기는 너무 고가이고 또 문제투성이다 보니 세계 최강 미군이 경쟁국들과 대결해서 패할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취소된 미래 무기들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를 찾고 있는데 그런 미국의 눈에 우리 방산기업 풍선의 감이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질감은 현재 개발 중인 스마트 포탄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강력한 차세대 포탄입니다. 2020년대 중반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는데 155mm 포탄의 별도의 날개를 달아 사거리를 비약적으로 늘려버렸습니다. 그리고 화약 폭발이 아닌 공기압을 이용해 건십에서 발사하는 방안도 연구되고 있기도 한데요. 이 차세대 포탄은 정밀도와 속도에서 HVP를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포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감이 끝이 아닙니다. 현재 풍선은 단가가 너무 비싸 미국마저 포기한 155m 에그즈 한 포를 대체할 수 있는 GGNM-5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수천 문의 155mm 포 수량을 생각할 때 대량 생산을 통해 에그즈나 HVP가 도달하지 못했던 가성비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 정도면 미국의 차기 탄약 사업에 우리 대한민국 기업이 참여하지 못할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관객들의 댓글입니다. 엄청난 전력을 잡아먹는 레일건을 쓰기 위해서 주말트에는 원자로가 2개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핵협정 때문에 원자로 사용이 힘들기 때문에 레일건 개발보다는 전열 확보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는데 미국의 레일건 개발이 실패로 확인되면서 한국에게는 회심의 한방이 되어버리네요. 가공할 만한 신무기가 많다지만 중공중국의 다수의 함정이나 공군력을 제압할 대량의 무기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할까 염려됩니다. 과거 625전쟁 시 중공중국의 인해 전술로 속수무책의 후퇴를 해야 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중공중국이 스스로 자멸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